예,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2차 경제 보복 등 잇따른 대내외 악재로 인해 증시가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또 하면서 세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요. 이 시각 최요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놀라셨죠? 예, 놀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번 미국 뉴욕 우리 증시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뉴욕 증시에도 쇼크가 왔습니다. 일찍 급락을 했는데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일단 위안화 가치가 절하했다는 얘기인 건데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 짚어주시고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뉴욕 증시가 흔들렸는지를 좀 시청자의 이해를 이해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장사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이죠. 미국만 예. 장사가 잘 돼요. 나머지는 다 미국의 패권 아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뭐 좀 더 할 거 없나 찾고 있는 상황에 쥐어 짜내는 것이죠. 그게 대상이 제일 먼저 중국이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관세 매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3천억 달러를 9월 1일부터 10% 관세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음 대통령 선거 재선하는데 제일 아픈 지역인 농산물 여기에 대해서 수입 중단 이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충돌이 되니까 시장은 굉장히 비겁해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이 있으면 움츠러들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더군다나 세계 G2라고 일컬어지는 미국과 중국이 저번에 협상한다고 서로 다시 손잡고 뭐 하는 것 같이 하더니만 다시 또 싸워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보다가 어라 겁난다라고 하면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이것이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뭐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일본 다 떨어졌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스탠다드앤푸어스, 나스닥 지수 3대 지수라는 데가 올 들어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가 넘었죠. 예, 그러니까 예. 각각 2.9%, 2.98%, 3.47%까지 떨어졌는데 예. 이거는 굉장히 놀란 거예요, 시장이.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더 다시 무역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치가 있는데 냉정하게 돌아서니까 더군다나 환율 조작국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놀래서 전 세계의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일본 뭐 무역 전쟁 뭐 이렇게 되면서 더 놀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 환율 조작국 지정,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예. 이것을 이제 환율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떤 또 영향을 불러오는 건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좋을 때는 환율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의 그 뭐랄까 환율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이번에 그 3천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10%씩 매기겠다라고 예. 하니까 슬금슬금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관세를 매기면 중국의 상품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랑 얘기를 좀 할 때는 환율이 움직이지 않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환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중국 환율 조작국 같아. 예. 한국도 환율 조작국 같아. 이 얘기라서 우리가 긴장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빠졌지만 예. 이번에 환율 조작국으로 확 찍힌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미국 교육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자 협의를 해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대외원조 관련된 지원 금지라든지 정해진 수순대로 타격이 있습니다. 정부 조달 계약 금지라든지 아니면 IMF에 추가적으로 감시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환율 조작이라는 것은 어차피 달러에 대비해서 되는 거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무기고 예. 다른 나라로서는 무서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인 것이죠. 전문가로 보실 때 저렇게 중국의 위안화의 어떤 뭐 하락 폭이 네. 그러니까
그 절하가 되는 것이 이렇게 폭이 커지는 거. 네. 저게 이제 보실 때는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식적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예. 의심이 충분히 트럼프가 할 만하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율 조작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을 묵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두 번 꽈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만하고 중국은 빌밀 준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자, 보니까 어제 홍콩하고 중국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7위안이 넘는 이게 포치 현상이라고 하던데 예, 예.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이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포치 현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00원, 1,200원 여기가 심리적 마지노선이잖아요. 예. 7위안이 마지노선이에요. 요거를 포치 뛰어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IMF 때 1,200원에서 쭉 올라 1,500원, 1,7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달러당 7위안이 넘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7위안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인데 요거를 뛰어넘었다. 이런 이야기고 예.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트럼프한테 빌미를 준 것이고 빌미를 준 것으로 말미암아 환율 조작으로 찍히게 된 것이고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진 것이고 트럼프로서는 화가 나서 계속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지금 확산된 양상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게 금융시장에 글로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에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거를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전 같으면 훨씬 더 충격이 컸을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새우보다는 성장한 것 같아요. 한 돌고래쯤 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에겐 첫 번째로 IMF라는 외환위기라는 하나의 커다란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국이죠. 아니죠. 섬나라죠. 반으로 잘린 섬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섬나라가 살아나가야 할 것은 대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대륙을 못 나갔으니까 계속 해양 수산 관련된 산업, 조선업이 발전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라는 것은 그래서 일본이 바본 거죠. 어느 한 구석에 구멍이 나면 다른 곳에서 구멍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얽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세계에서 제일 패권국인 중국과 미국이 둘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데 예. 한 번 어퍼컷 농수산물 통해서 어퍼컷 날린 거죠. 중국이 거기 맞은 거고 대선 앞두고 있고 자기 지지 지역인 이제 농민들 타격받게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새우까지는 아니라도 돌고래로 살아남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더 깝깝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어제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금융계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은 급격히 겁을 내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글로벌 환율 전쟁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확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갈 변수가 것이고 굉장히 많죠. 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그 선거 운동하면서 트럼프 재선이라는 것이 있고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또 중간에 미국이라는 것이 한미일 동맹에 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상황 보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싸우면 절대적으로 자기 대선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일본 닥쳐 하고 찍어 누를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국제적인 그 이슈의 변화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커다란 이슈는 여전히 패권을 가지고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우리 경제 이야기도 해볼까요? 예. 우리 증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당히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일단은 이러한 우리 증시의 흐름은 약 3년 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증시가 늘 불안해했고 근데 그 불안해하더라도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잘 생존해서 버텨왔어요. 예. 한번 크게 출렁했던 것이 IMF고 IMF 이후에는 우리 경제 체제를 좀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바꾸면서 더 성장을 해왔고요. 근데 지금 얼마 전부터 일본의 소위 그 저렇게 얘기하는 백색 국가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든지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거라도 계속 압박을 하니까 우리 증시를 비롯해 경제가 움츠러질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뻥 하고 폭탄이 터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이 미국과 중국이 확 부딪혔던 부분이고 예. 그것이 어제 터져 나온 것인데 예. 이걸 가지고 시장은 또 굉장히 적응성이 빠릅니다. 겁도 많은데 적응도 잘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터지면 터지는 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나름대로 안전자산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당 부분 이 불안한 것이 예.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나타나는 국제적인 정치 이슈,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커다란 것이 지금 9월 1일 날 실제로 3천억 달러에 대한 그 미국의 그 뭐랄까 10% 관세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변수라는 생각하는데 예. 그 이후로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겠죠. 그 이슈에 따라서 지금도 바닥이라는 얘기 나옵니다만 예. 더 붕괴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시는 제가 거예요. 오기 전에 이코노미스트한테 한번 전화해서 확인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그런데 제 속으로는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원을 구했더니 제 친구 이코노미스트가 나도 개인 사견이지만 지금이 바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거 지금 얘기할게요. 연합뉴스가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계속적으로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제가 심리인데 그 경제는 심리인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연합뉴스 같은 보도 채널 언론에서 제대로 보고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언론을 보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계속 겁난다 하면 국민들 더 겁이 납니다. 그럼 정확하게 예. 왜 우리는 지금 겁이 나는데 그나마 빠져나갈 길이 있고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 우리 바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소위 얘기해서 기초체력, 펀더멘탈이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바뀐 한국이에요. 예. 일본이 저렇게 난리치는 것은 예전에 한국 생각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나벼 이렇게 이야기한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기초 체력이 나아졌기 때문에 뭐 예.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예. 반등의 기미도 있을 수 그럼요. 있으니까 당연하죠. 충분히 그런 부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예. 환율 얘기 좀 해볼게요. 개장과 동시에 1,220원대로 올라서기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6년 3월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동폭도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긴 하기 때문에 예. 일종의 어떤 공포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사실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조용한 그 가운데서 아니 막 떠드는 가운데서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마치 선생님이 등장했다라는 식으로 항상 아이들 마음속에 선생님 들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다가 확 조용해지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환율도 마찬가지로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러한 공포 심리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옆에서 어떤 뻥 소리, 풍선 터지는 소리라도 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율 부분도 지금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깜짝 놀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불안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우리 금융당국도 특단의 좀 대책을 마련을 하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글쎄요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김상조 정치실장이 이제는 뭐 자기 정치실장의 일이
그런 거니까 대기업 만나서 이야기하고 공정위원장이 아니라 정책실장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지금 기업들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 여기서 좀 두 가지 이야기만 좀 할게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승기를 잡은 거예요.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대통령 재선해야 되니까 휘둘러서 뭐 하나 딱 걸려가지고 딱 떨어져 나가면 그 자기의 성과물 전리품으로 가져가니까 그거 하나로 우리가 지금 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어저께 코스닥 문제된 것던 거예요. 이 부분 잘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삼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삼바 문제 풀리지 않은 상태는 뭐냐면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전체 그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포션에 비해서 너무나 이게 그 왜곡되어 있는 현상들이 많다. 예. 그래서 사실 방금 질문하신 것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 공약시켰으면 좋겠어요. 재벌 기업에 대한 개혁 언제까지 미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뭐라도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뭐 홈런 하나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인식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특단 대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벌 그룹에 대한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안전자산 어떤 공포 심리가 확산하면서 안전자산 뭐 채권이나 달러, 금이나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네. 어떤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기조가 좀 당분간 좀 지속된다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국내 채권형 펀드로 몰리는 돈 많았고요. 그리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중간인 배당주로 갑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주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갔는데 여기서 손해 많이 보는 사람들은 개미들이에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할 때 참 곤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을 찾으면서 수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을 거고 증시는 계속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계속 보일 거예요. 더군다나 일본이 또 붙어가지고 저렇게 옆에서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이 상황은 계속 갈 텐데 어쨌든 지금 개미들 중심으로 해서 안전자산 찾는 것은 기본적인 심리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경제 이슈를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